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오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초록현 안보정론 요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고 계시다는 점 제가 너무나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잘 보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요 정말 정치권 뉴스 한복판에 추미애와 윤석열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능력, 실력 그리고 이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오로지 독재 정권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하게 말하자면 양산 사생활을 하는 거기에밖에는 목표가 없어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복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실현,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책임 의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윤석열과 추미애 그리고 이제 엊그제부터 또 윤미향이가 튀어나왔어요. 윤미향이가 이런 사람이 정말 배지 다를 만합니까? 이런 사람을 아직도 말하자면 배지를 그냥 달게 놔두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검찰 수사 그리고 이 법원의 재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윤미향이가 12월 7일 날 이 할머니 생일이다 이러면서 기론옥 할머니 생일이다 이러면서 와인 파티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진은 내렸지만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어떤 마음이냐, 뭔가 이 생일 파티하는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전혀 없어요. 여전히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름 내내 그야말로 윤미향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했어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지만은 그 머리 한가운데는 나는 배지를 끝까지 달고 간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의지 하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와인 파티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언론에 또 나오는 걸 보면요, 윤미향 의원의 생일이 10월 23일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양력으로 환치하면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기론옥 할머니 생일이 1928년 12월 4일이니까 음력으로 치면 이게 10월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과 생일이 같은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생일잔치를 올렸느냐, 바로 많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해석 중에 하나로는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할머니들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쇼, 이런 거를 좀 바람잡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중권 교수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 노마스크가 논란이 발단이지만 더 나쁜 거는 노마스크 와인 파티 비난을 피해가려고 구차하게 길함런이 생신 파티였다고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지금 현재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 교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은 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할머니 생신을 축하한답시고 지들끼리 모여서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우려먹는 게 백미다, 이렇게 서민 교수가 말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정원석 이 비대위원은 필리버스터 대신에 윤미향을 강제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더욱이 가정스러운 것은요, 똑같은 날 12월 7일 날 인스타그램에는 와인 파티 사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페북에다가는 잠시만 멈춰달라, 즉 8일 자정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넘어가니까 이 가족들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시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기들끼리는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 파티 해놓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윤미향 참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을 아시겠죠? 이러니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푹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리얼미터 월요일 날 정례 여론조사 결과 부정평가율이 58.7, 58.2, 그래서
지난주에는 57.4였거든요. 0.8%가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긍정평가율은 37.4에서 36.7로 다시 0.7%가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무려 22% 정도나 차이가 나고 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계속 매주 갱신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울경 6.0%, 서울 4.2%, 20대에서 5.0%가 빠졌어요. 그리고 진보층과 40대에서도 빠졌습니다. 전통적 콘크리트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4.2 빠졌고요. 40대가 3.7%가 빠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호남 지역에서는 1.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 문제, 공수처법 강행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 측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31.6, 민주당 30.8.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0.3%, 그 다음에 민주당은 1.1%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 이내에서 0.8%로 차이가 나고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에서 4.4, 진보에서 2.9, 중도에서 2.2가 올랐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5.4, 60대에서 7.4가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7.0이 올라갔고 60대에서 6.4, 진보층에서 2.3이 올랐는데 40대 3.9, 중도층 1.6 빠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공수처법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강제 통과시킨 거, 잘못했다가 54.2, 잘했다가 39.6으로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잘된 일이다. 87.9%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90.2%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보수 성향은 71.4, 중도 성향은 58.0, 잘못된 일이다. 진보 성향은 66.9가 잘된 일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절반 이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전반적 평가, 이것이 54.2%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일인 걸 여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도 여당에서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윤 총장의 반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바꾸잖아요. 이 프로필 메시지를 오늘 바꾼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Be calm and strong, 영어로 써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커리커처를 딱 윤석열 총장 커리커처를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앞 화면에는 검찰의 로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검찰 로고 앞에 서 있는 뒤로 팔짱을 끼고 서 있고 고개를 좌측으로 살짝 돌려 있는 커리커처를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강한 결단의 모습을 이 프로필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을 로고로 그리는 것은 검찰은 뭡니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라. 이게 그동안에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반드시 국민의 검찰로 지켜내겠다. 이런 결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팔춤 튄 것은 결국 Be calm and strong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그야말로 투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Be calm and strong을 한국말로 하면 결국 침착하라. 그리고 이 강력하게 강한 윤석열이가 되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유명한 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적절한 대사라 생각해서 Be calm and strong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징계위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징계위 지금 강제 해임시키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싸움하겠다. 그래서 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수단 앞에 검찰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위법성과 불법성을 끝까지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변에 쭉 얘기해온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기를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걸로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긴 법적 투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메시지다. 그리고 징계위가 내일 이제 세컨 라운드가 열리게 되는데 법무부에 추가 의견, 추가 입장문을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낼 텐데요. 추가 입장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얘기했는데요. 징계위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절차적으로 그리고 징계위의 이 징계 특히 위원장의 문제, 공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위촉됐잖아요. 그래서 징계위 구성 절차가 추미애에 의해서 완전히 검사 징계법에 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강력히 다시 서류로 입장을 정리해서 즉 입장문을 법무부에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연으로 신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얘기는 이번 징계위 즉 2차 징계위부터는 징계위원장을 바꿔라. 정한중이는 기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 인원 채워서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다.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반드시 7명으로 구성돼야 되고 또 징계법에 따르면 예비위원 3명을 다 두게 돼 있는데 이 예비위원 중에서 징계위원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자기네 코드에 맞는 정한중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만드는 거 이거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징계위원장이 정무 이 법무 공공기관 여기에 이사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도 이 이사 자리는 추미애가 본인이 임명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이 더더욱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무부 하청일을 하는데요. 그 법무부 정부 법무공사가 거기에 있는 이사를 갖다가 징계위원장에 놓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특정 지역이고 그동안에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강하게 비판해온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1등 나오는 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가요? 아니 여론조사 빼달라 했잖아요. 정치하겠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러한 이 뇌 구조, 사고의 틀이 정상적이냐 이거죠. 비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한중이는 반드시 기피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추가 의견을 내겠다는 윤석열 이완규 변호사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민변 소속 변호사잖아요. 민변은 특정 정치 성향에 매몰되어 있는 변호사 연구 모임이에요. 이렇다고 본다면 이 정한중 위원장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하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여권에서 최강욱이는 아예 출마시키지 말자. 법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탄이라는 의원이 또 거기 그러한 입법 안에 동의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물대표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잖아요. 법으로다가 윤석열 총장 출마를 금지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탄희 판사가 이거 맞지 않다. 윤 총장 1년 전부터 사퇴해라. 된다는 최강욱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이름을 올렸어요. 이러니 문제다. 그래서 정한중 교수가 민변 소속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이런 것까지 했으니 이런 사람이 과연 징계위원장을 맡는 게 맞느냐. 예, 저는 강력히 윤석열 총장 층의 추가 입장문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제 해임하려고 보니까 여당이 지금 여론의 반응을 타진하고 났어요. 서론이 누굽니까? 서론. 강경파잖아요. 서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예측은 못하겠지만 자신이 징계위원이라면 해임이다 반드시. 그런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야당도 국민이라서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예, 요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얘기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정직 3개월을 여당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서론이가 오늘 다시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이 정직을 할 수도 있다. 야당도 국민이다. 이 얘기는 야당도 참말로 국민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의 질타, 여론의 비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그 압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정권 내놓을 판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도망가려는 입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에 선거에서 그야말로 정권이 교체되고 완전히 정권을 내놓을 그런 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이거 박성민 특별기고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성민 씨는 정치 컨설턴트로도 이 언론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면 최근에 나와 있는 35%, 그 다음에 55%,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최종원의 30% 중반을 가고 있고 부정평가는 50% 중반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대충적으로 보면 35%와 55%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 정치 컨설턴트인 박성민 씨가 분석하는 거 보면 근접한 숫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55%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얻었다는 뜻이고 35%라는 것은 중도를 잃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수치에 이제 와 있고 이대로 가면 결국은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임덕에 빠진다. 그래서 긴급조치나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민심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데 현 문재인 정권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와 트럼프의 몰락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그 길을 그대로 밟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이긴 정권은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경고에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이죠. 부사장. 이분도 이 칼럼에서 대통령은 문바에게 이젠 제발 나를 놔달라고 해야 한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곤충의 탈피는 생사를 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다. 성장과 생존을 위한 과정이다. 당장의 손실을 각오하고 극단주의자의 간섭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성장을 하게 된다. 대통령 본인과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건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인데요. 코로나 1, 2차 확산 때는 신천지 광화문 집회 등 정부가 방역 실패를 뒤집어 씌울 대성이라도 있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누구 탓으로 돌리려 할지 궁금하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으로 겪어본 일 없는 진짜 고통의 터널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방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터널의 끝에서 절체절명까지 우왕좌왕이니 누굴 의지에 이 터널에서 탈출해야 하는가. 이렇게 지금 비판적 사설을 싣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권 지난 4.15 총선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표를 돈 주고 사듯이 했다. 중앙선거위 사무총장까지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국회를 완전히 독식해가지고 이 반헌법적 법률의 강제 통행에 열중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첫 지름길에 들어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